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3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요 3단원에서는 소통하는 우리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이 소통하는 우리에서 첫 번째 단원은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발표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그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우리 말고요. 두 번째, 뭘 공부할 거냐면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외우려 그러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중에서 이 제목만 봤을 때 이 중에 뭐가 가장 어울릴까요? 정답은? 그렇죠. 문법이죠. 그동안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 문학 공부했었죠. 그래서 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필 공부했었죠. 시와 수필. 그 다음에 저거 과학자의 서재에서 읽기와 쓰기 또 공부를 했죠. 이것도 해가지고 됐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발표하는 그 분야에서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아, 공감하며 듣기 말하기도 있었구나. 다 했네 벌써.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에서는 문법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문법은 뭐 분류를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분류해서 고전 문법과 현대 문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요. 뭐 통사론이라든지 이렇게. 자, 어려운 말 빼고 고전과 현대는 사실은 문법적인 근본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하면요, 다른 것도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 문법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을 거예요. 현대 문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거울처럼 삼아서 옛날에는 달랐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공부할 때는요, 현대문법에서 공부했던 그런 의문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이제 고전 문법을 공부하면서 옛날 걸 떠올리는 방향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약간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글이 도대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칭송을 하는가 이러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이 한글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냥 조금 자랑스러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한글은요 정말 훌륭한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왜 과학적이냐라고 질문하면은 답하기는 좀 어렵죠. 오늘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 그 문자라는 거는, 이거 막 낙서이 되나? 문자는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아마 이렇겠죠. 그냥 뭐 A라고 쓰고 뭐라고 이거는 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B라고 쓰고 뭔 뜻이야? 이러다가 아니, 이게 뜻이 아니죠, 얘는. 한자가 많이 그렇죠, 한자가. 야, 물 흐르는 거 봐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뭐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자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가 많죠. 근데 이 상형 문자가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소리 글자가 나왔다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한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뜻글자로 갔죠. 그래서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발음도 P 발음 하다가 나중에 뭐 잘 모르겠지만 F 발음도 일부러 만들지 않았을까. 서로 비슷한 다르니까. 그런데 한글은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만들고요. 처음부터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음과 모음을 구분했고요. 그 자음 중에서도 입술에서 나는 거랑 입천장에서 나는 거랑 목구멍에서 나는 걸 다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 애초에 딱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기호부터 만들어 버렸어요. 게다가 철학까지 실려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영어랑 비교해 봅시다. 자, 영어, 개인적으로 영어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 보면 항상 존경스러워요. 저런 언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죠. 음, 그 발음이 맞을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아, 난 이거 앞만 봐도 바나나거든요. 맞잖아요. 비읍, 아, 니은, 아, 니은, 아, 바나나 이거잖아요. 이 비읍 이거 저희가 비가 또 이제 쌍비읍이라고 쳐도 바나나죠. 바나나. 나는 내가 앞만 봐도 바나나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외국인 이렇게 읽더라고요. 버네너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너 이래 버리면은 이 A는요. 한 번은 어고 똑같은 A인데 한 번은 애고 한 번은 또 어가 되는 거잖아요. 안 피곤하셨어요? 어우, 난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어요? 애플이죠, 애플. 애플.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써놓고 애플이라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 애플이에요? 아플레지. 안 그래요? 아플에.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애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애플 하죠. 근데 실제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애플 안 그러던데요? 애뻐 이러던데요. 저 당황해요. 애뻐 하면 여기 약간 오발음이 나나? 자,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저 발음 구리다고 막 웃고 있는 사람들. 그래요. 저는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국어선생님이 됐겠습니까? 정말 이 영어들 결국 나는 듣기 평가를 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독해에 아주 중심을 뒀던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끝까지 저는 듣기랑 말하기 잘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외국인 강사랑도요, 막 저 말 안 했어요. 그냥 써서 얘기했지. 이런 고집스러운 국어 선생님입니다. 미쳤죠? 네, 아무튼 간에 영어는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글자가 발음이 이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fall 같은 경우 어때요? 이거 A인데 O 발음 나버리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영어의 경우에는 A가 과연 무슨 발음이냐 하면은 이 발음도 되고 저 발음도 되고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가 하나의 발음만 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영어라는 단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굉장히 훌륭한 언어고요. 전 세계에서 표준이 될 만큼 아주 쉬운 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학적이진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못해 상관은 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과학적이란 글자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문자가 됐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한글을 만드실 때 세종대왕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자, 이걸 한번 파악을 해봐요. 한글은요 아주 훌륭하게도 탁 나눠놨어요. 하나는 자음, 또 하나는 모음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아, 이것만 해도 너무 훌륭하죠. 자음과 모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 특성을 갖다 먼저 두 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엄청난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그 발음 나는 위치의 기관을 흉내내서 말이 너무 어렵나요? 발음 나는 위치의 기관을 흉내내서 네, 상형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상형 문자? 네, 이거는 그 중국에서 있는 한문, 한자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는 이 상형을 딱 5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과서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림 그려야 돼요. 이제 그림 그리면 또 이것도 망가지는데. 재활용합시다. 자, 사람 옆모습을 그릴 거예요. 코 너무 컸다. 모르겠어. 턱은 너무 얇다. 모르겠어. 자, 입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 혀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이 있겠죠? 이거 대충 얘기해. 그림 못 그렸다. 대충 합시다. 자, 먼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입술. 입술은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입술이 이런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있는 요 모습 있잖아요. 요 모습을 갖다가 세종대왕님은 미음이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모티콘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입 모양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셨죠?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그 이빨하고 딱 닿아서 난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입소리라고 불러요. 그 입소리가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옷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이빨 위에 입부분 있잖아요. 뭐 드, 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혓바닥에 닿았다 떨어졌거든요. 닿았다가. 근데 이 닿을 때 혓바닥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걸 본따서 니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저기 할 때 이러면요. 혀가요. 이렇게 있다 갑자기 뒤로 확 물러나요. 이러고.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기역입니다. 기역도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또 이러면요. 목에서 소리가 훅 나죠. 이렇게. 여기를 보고 만든 게 이응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가요. 상형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형 문자는 순서대로만 하자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외우냐 마냐? 아유,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죠. 딱 보면 딱 봐도 이게 기본자잖아요. 그런데 굳이 외우고 싶다면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마셔요. 자, 근데 이렇게 외우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마셔요. 뭘 마실까요?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형 문자 다음에는요. 이 상형 문자로 끝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추가로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이것을 더할 가짜에다가 획. 여러분 한문 시간에 배웠죠? 획. 획을 가한다, 더한다 해가지고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가 돼요? 상상해봐요. 획 더했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기억되는 거죠. 여러분 크크크크 많이 쓰잖아요. 그럼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요?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디귿이 나와야죠. 디귿. 디귿 나오니까 뭔가 모자라. 하나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디귿 나와야죠. 그러니까 티읕이 나와야죠. 그러면은 미음의 경우에는요? 미음에다가 뭐 하나 하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됐죠. 비읍입니다. 비읍이 들어갔어요. 그럼 비읍이 위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 만들 수 있죠. 뭘까요? 그렇죠. 피읍이죠. 시옷. 이거는 뭐 그냥 확 나와버리네. 시옷 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지읒 나와야죠. 이렇게 됐으니까. 지읒 나왔으니까 또 하나 나와야죠. 치읒 나와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응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약간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히읗 말하고 싶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하나 더 있었죠. 여린 히읗이 있었죠. 그 다음에 히읗이 있고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 가획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가획의 원리. 그런데 이거는 가획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썼거든요. 병서 이름 사람 이름 같죠? 병서가 서가 쓴다는 거예요. 병은 나란히 쓴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쓰기. 나란히 써볼까요? 자, 기억을 나란히 써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아닙니다. 쌍기역입니다. 자, 니은을 나란히 써볼까요? 안 되죠. 네, 예전엔 되긴 했는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 안 되죠. 미음을 나란히 써볼까요? 안 되죠. 시옷을 나란히 써볼까요? 쌍시옷 되죠. 그죠? 디귿이 있네요. 디귿 나란히 써볼까요? 쌍디귿 되겠네요. 비읍 나란히 써볼까요? 쌍비읍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쌍지읒 아니에요. 쌍지읒 같이 이렇게 병서 처리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거에다가 좀 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히읗이 2개 있기도 했었어요. 그거 외에도 얘기할 게 더 많죠. 지금 우리는 받침에 그런 게 있는데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뭐 비읍 디귿이라든지 뭐 이렇게 뜨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심지어는요. 비읍 시읒 디귿도 있었어요. 자,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이런 걸 병서라고 합니다. 교과서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병서 말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긴 한데 연서 같은 것까지는 일단 여기 안 나왔으니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슬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그렇죠. 15이죠. 중학생, 중학교 2학년.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모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모음은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모음의 기본은요. 여러분 그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이 알죠? 그 자판 이름이 천, 지, 인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천은요 철학적으로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천은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릴 수도 없나 봐요. 그냥 점 찍는 게 하늘이래요. 지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당연하죠. 이거죠. 이는요? 이거죠. 오, 그렇다면은 천지 같은 경우가 반대가 되겠죠? 얘는 양성, 얘는 음성으로 봅니다. 이는 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지 않아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이 천지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얘네들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합하는 걸 갖다가 상형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상형이란다. 합성이라고 합니다.